1. 잊고 살았던 삶의 활기. 저는 올해 76, 최숙자라고 합니다. 제 나이 셈해 보면 80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그 중에서도 40해를 넘게 함께했던 남편과의 시간은 솔직히 말하자면 참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바깥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를 그저 가정의 관리자로 여겼죠. 밥 먹어라라는 말 대신 가스비 내야지, 세탁소에 맡겨야지 같은 말들이 더 익숙했지요. 그런 말들은 어느새 제 가슴에 꽁꽁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죠. 혼자서 여행을 가도 되고,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려도 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3번의 봄과 가을을 보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같이 살아요라고 귀에 닳도록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제 마음은 이미 사랑이란 감정을 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혼자 그림을 그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그림에는 온통 어두운 색깔뿐이었어요.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싶어 동네 작은 도서관에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빈집에 돌아와도 덜 쓸쓸하더라고요. 그림과 함께 시작된 인연. 그날도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에 도서관에서 제 그림을 유심히 보던 분이었어요. 저분도 그림을 좋아하시나 궁금해하며 스쳐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최숙자 선생님 맞으시죠? 뒤를 돌아보니 낯선 할아버지가 수줍게 웃고 계셨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선생님 그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색감이 참 따뜻하고 좋아서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 그림이 딱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것도 초면인 분에게서 들려왔으니까요. 그분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쓰신 시와 그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에 와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일과라고 하셨죠. 3. 오해 그리고 진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도서관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낡은 책들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민준 씨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그의 시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잔잔한 위로를 건네주었죠. 숙자 씨, 그림에 어두운 색만 쓰지 마세요. 숙자 씨는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립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카페 주인이 제게 귀옛말을 속삭였습니다. 숙자 씨, 그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어지는 이야기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주인 말로는 민준 씨가 과거의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 후로 혼자 외롭게 지냈다는 소문이었죠. 그토록 부드럽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건가? 가족을 방치하고 자기 사업에만 몰두했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저는 민준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가는 시간도 바꾸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그날도 민준 씨를 피해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도서관장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글이었어요.
선생님은 평생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그림책을 만들어 주셨다. 사업 실패 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족들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그림책을 만드셨다. 자식들이 모두 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카페 주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민준 씨는 가족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적인 가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홀로 짊어지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셨던 거예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확인도 없이 오해하고 냉정하게 외면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민준 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4. 늦은 첫날 밤. 병실 구석자리, 수척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신 민준 씨를 보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겨우 민준 씨, 미안해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알고 있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걸. 어차피 내 인생은 오해와 함께였으니까요. 그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상처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아픔을 함께 나누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준 씨의 퇴원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도서관에 가고 낡은 책들을 수리했죠.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쌓여가고 어느 날 민준 씨는 제게 데이트를 신청하셨습니다. 동네 작은 서점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의 첫 데이트. 참 낯설었지만 설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보다 값진 것이었죠. 가을이 찾아왔고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갔습니다. 단풍 구경을 하던 중 민준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숙자 씨를 만나고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남은 시간 함께하고 싶어요. 상자 속에는 민준 씨가 직접 깎은 작은 조약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 받아보는 프로포즈였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민준 씨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에게는 진정한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맞이하는 밤. 젊은이들처럼 불타오르는 열정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따스한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폭풍우 같은 열정보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담긴 깊이는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깊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처음으로 한 이불 아래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민준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 씨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드디어 기댈 곳이 생겼구나.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잠자리가 주는 안정감에 제 마음은 온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자는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영원한 조약돌. 그날부터 우리의 진정한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손을 맞잡고 동네 공원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주셨죠.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행복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적응이 필요했죠. 사소한 일들로 의견이 달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조차 소중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고 우리는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 민준 씨가 직접 만든 작은 조약돌 반지를 나누어 끼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는 반지. 그 안에는 민준 씨가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조약돌. 그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여전히 손을 꼭 잡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든 함께라면 두렵지 않으니까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만난 우리의 사랑 이야기. 매일매일이 새로운 첫날 밤처럼 설레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황혼역에서 찾은 사랑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요약해 볼게요. 최숙자는 76세의 나이에 남편과의 힘든 관계를 뒤로하고 혼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그림 정리 봉사를 하며 우연히 만난 김민준과의 대화에서 얻은 따뜻한 위로가 숙자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잠시 그를 피하게 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숙자는 그의 아픔과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준이 아프고 입원한 후 그를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둘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게 되었죠. 마침내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며 진정한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첫날 밤은 너무 고요했지만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었고 아침 햇살 속에서 민준 씨와 함께하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부부 생활이 시작되면서 민준 씨가 매일 아침 전해준 사랑의 말이 특별했고 비록 행복만 가득하진 않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1년 기념일에 민준 씨가 만든 조약돌 반지를 나누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누고 여전히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삶의 황혼역에서 만난 사랑 이야기와 그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보고 싶어요.